안녕하세요. 아이디 마고 교정치과 노수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주걱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주걱턱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주걱턱이라 하는 것은 흔히들 말씀하시기로는 아래턱이 좀 더 과성장된 상태를 말할 수 있거든요. 이외에도 윗턱이랑 아래턱 성장은 정상적으로 조화로운데 아래 치열이 좀 더 돌출되어 있을 때, 그럴 때도 주걱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걱턱에도 종류가 있나요? 주걱턱에도 그래 종류가 있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격성 3급 부정교합, 3급성 부정교합을 하면은 위의 치열에 비해서 아래 치열이 더 전방 돌출되는 것을 부정교합을 말하는데, 근데 골격성이 있고 치성이 있습니다. 골격성이라는 건 뼈 자체가 과성장을 한 거예요. 치성이라 할 때는 뭐냐면은 골격은 정상적인데 그러니까 치열만 아래턱이 더 튀어나와서 반대교합이 됐다는 걸 3급성 부정교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치성 3급 부정교합인 건지 아니면은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인 건지 그걸 분류해서 그거에 맞춰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가 갈리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골격성이 너무 심한 부정교합일 때는 뼈 자체를 수정한다기보다는 전방 돌출된 치열을 정상적인 1급 부정교합으로 바꿀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그 부조의 범주를 벗어날 때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교정 치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범위가 매우 좀 작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니스크류라는 장치가 도입이 되면서 치열을 최대로 후방을 견인해 볼 수 있는 거를 생길 수 있으니까 부조의 범주가 조금 예전보다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걱턱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만의 불편사항이 있을까요? 불편사항은 되게 많죠. 문제는 저작 기능이 매우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앞니 저작 활동을 거의 못하는, 반대로 물리니까 저작 활동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아래턱이 전방만 돌출되는 게 아니라 아래턱이 측방으로도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금니 교합이 윗니가 아랫니를 잘 덮어야 저작 활동이 이룰 수 있었는데, 반대로 아래가 더 넓어서 위에를 포개는 듯한 저작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저작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물론 천천히 오래 씹으시면 결국은 다 모든 음식은 분사가 됩니다. 근데 그 저작 시간이 늘어나고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최고의 불편사항은 속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외모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게 제일 많으십니다. 주걱턱 교정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있을까요? 만 6세 전후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전후로 유치나 영구치가 반대로 물리는 것 같다. 일단 내원하셔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아래 치열 때는 위턱 성장이 억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환경적 부정교합인 건데, 이거는 충분히 조기에 개입을 해서 주걱턱이 발생될 수 있는 거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이제 사춘기 때, 2차 성징 때, 성장 폭발할 때 키가 크는 양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래턱이 얼마나 자랄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전경영에서 분명히 주걱턱이 있는 가계도가 있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래턱이 얼마나 자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추적해서 관찰해 보는데, 만약에 교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범주 내라면은 최대한 치열을 뒤로 이끌어서 반대 교합을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있는 그 턱끝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진행하셨던 주걱턱 교정 사례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봤을 때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좀 더 골격적으로 전방 배치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나왔기 때문에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이었습니다. 치열을 봤을 때 이랬고요. 반대교합이 심하게 불렸습니다. 10년, 15년 전만 했을 때 이런 부정교합은 교정치료보다는 양악수술을 많이 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런히 피는 과정이었고, 분명히 반대교합 있는 상황에서 아래 치열만 미니스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후방견이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뺀 공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 치열을 후방견이라는 걸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 가면은 윗니가 아래를 다시 포갤 수 있도록 어금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X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아랫입술이 더 나와 있었던 거를 그래도 윗입술에 비해서 아랫입술이 조금 후퇴될 수 있도록 해드렸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분명히 반대 교합이었던 거를 정상교합 만들었고, 물론 아래턱이 전돌된 거는 우리가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랫입술이 더 나와 있었던 느낌,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얼굴 형태를 많이 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한다는 거는 조금 더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일 때는 더 권유드리지, 왜냐면 술방이 들어간 자체가 좀
무서우신 분도 많고 특히 상악골 수술할 때 중요한 혈관들을 혹시라도 건드릴 수 있어서 물론 요즘은 그런 사례가 많이 적긴 하지만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일말의 약간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려면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술 교정할 때는 이 앞니끼리 반대 교합을 극대화시켜요. 그 다음에 수술방에 들어오면 수술하고 나면 완전히 반대 교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술방 찍고 보면은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10mm 정도 들어갈 수 아래 입술이 완전히 위보다 뒤에 들어간 걸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 가면은 이렇게 촬영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걱턱으로 비수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를 향한 첫걸음 아이디 마고 교정치과 노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